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2급 22년 1월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Create New 버튼 보이면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파일 메뉴 눌러서 New 눌러도 되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N입니다. GTQ 포토샵에 관련된 단축키는 이 영상 댓글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크기 보시면 400에 500 픽셀로 작업하는 거죠.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에서 맨 먼저 확인하실 것은 단위가 픽셀이 맞는지 보셔야 하고요. 아트보드는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GTQ 시험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죠. 레졸루션은 72픽셀 per 인치입니다. 아트보드가 있어도 감점되진 않을 것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8비트이고 RGB 컬러 8비트이고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러면 400에 500 크기로 윗세에다가 400 입력, 하이트에다가 500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요. 새로운 도큐멘트가 나타났는데요.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는 레이어 패널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없다든지 이렇게 패널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리된 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파란색 선 보일 때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도착해서 맨 처음에 하실 일은 포토샵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 모양 보일 겁니다. 초이스 워크스페이스죠. 워크스페이스 선택하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클릭해서 에센셜스 선택하셔야 하고요. 만약이라도 뭐 3D라든지 이렇게 다른 게 선택되어 있으면 툴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놓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에센셜스 선택하는 거고 또 한번 클릭해서 리셋 에센셜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GTQ 포토샵 시험 보기 알맞은 패널로 구성이 됩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패널 있죠? 여기는 두 줄로 하고 싶으니까 두 줄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세요. 현재 문제 1번 푸는 거고 시험장 가서는 4번부터 풀어도 되고 2번부터 풀어도 되고 문제를 몇 번부터 푸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차례대로 1에서 4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필요하죠?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단축키는 Ctrl O 누르시면 되겠죠. 소스 파일은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소스 파일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고 2급-1.jpg를 더블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모든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누르시면 되고요. 메뉴는 셀렉트 메뉴에서 All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Ctrl A 눌렀던 거고요. 이렇게 주변에 점선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 상태가 모두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누르면 되고 에디트 메뉴에 보면 Copy 눌러도 되겠습니다.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은 파일 있죠? 그 파일을 선택하고 그 다음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보면 페이스트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Ctrl V 누르시면 됩니다.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크기 축소하기 위해서 Ctrl T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누른 겁니다. 메뉴에서는 에디터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Ctrl T 이거 눌렀던 거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단축키는 알고 계시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Ctrl T는 아주 자주 사용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넓다면 아래쪽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하고 있는데 편하게 하시면 되겠죠? 크기랑 위치 잘 맞추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단축키는 Ctrl S입니다. 파일 저장하실 때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 선택하셔야 하고요. GTQ 폴더가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잘 보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1월달 B형 풀고 있으니 1B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임시 수험번호인 거죠. 그 다음에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고요. 빼기 표시하고 현재 문제 1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파일 이름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 부분에 잘 보여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폴더가 GTQ라는 것도 잘 파악하시고요. 저장 버튼 누릅니다. 1번 문제는 복제 및 변형하신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복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택해야 되겠죠? 빠른 선택 도구로 해볼게요. 도구 중에서 오른쪽에서 둘째 줄에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퀵 셀렉션 툴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두 번째 거를 누른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의 옵션에서는 더하기나 맨 처음에 있는 New 셀렉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래쪽에 마우스를 배치를 해보니 제 마우스 크기는 이렇게 너무나 작죠. 선택을 한참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대한 크기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할 때는 키보드에서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대괄호를 누르면 마우스 크기, 브러쉬 크기가 커지고요.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마우스 크기, 브러쉬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 크기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선택하실 때 여기 동그라미 부분 있죠. 마우스 모양 동그라미. 그 부분이 흰색을 이렇게 침범하면 흰색이 다 선택되잖아요. 되돌릴게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Z 누르시면 되돌리기 가능하죠. 그래서 흰색까지는 침범하지 않도록 녹색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맨 끝을 선택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 선택됐을 때는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기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브러쉬 크기 조금 더 줄여서 왼쪽 대괄호 눌렀고요. 이렇게 좀 겉에 거 더 선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선택했더니 자꾸만 흰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되돌리고 이럴 때에는 라쏘 도구 있죠? 올가미 도구인데 이거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역을 더 추가할 거니까 위쪽에 옵션에서 더하기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알고 마우스 모양도 더하기가 이렇게 보이죠? 더하기가 그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더 더하기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으면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한 영역이 그대로 하나의 레이어로 복제가 되는 방법이 있죠. 단축키 컨트롤 J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J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영역이 하나의 레이어로 복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 누르시면은 자유 변형도 가능하고 위치도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알맞게 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본 모양 쉐이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이 부분이요. 커스텀 쉐이프 툴이 필요하죠. 커스텀 쉐이프 툴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일립스나 다른 툴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이 없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길게 눌러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또는 길게 누르는 게 힘들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선택하실 수 있지요. 위쪽에 옵션 바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서는 이 부분에서 쉐이프가 아니고 패스나 픽셀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모양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금 현재 포토샵 시험 보실 때는 쉐이프가 알맞습니다. 필은 이따가 제시사항이 있으면 그때 수정할 수 있으니까 필은 그냥 내버려 두고 스트로크는 빨간 빗금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색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노컬러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 클릭해서 빨간 빗금을 딱 선택을 해줘야 노컬러가 돼서 뭔가 드래그 했을 때 스트로크는 아무런 것도 지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서 이제 쉐이프를 만들어야 되니까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레거시 쉐이프 앤 모어 선택하는 거죠. 올 레거시 쉐이프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 선택하고요. 이렇게 선택할 때 여기 맨 앞쪽에 있는 꼭새 모양을 눌러야 하죠. 그리고 저런 리본 모양은 오브젝트 그룹에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알맞게 드래그 하고요. 지시사항 보니까 색상이 두 가지 제시가 되어 있죠. 996699 적용하려면 쉐이프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 996699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하고 드랍 섀도우는 약간 사선이 느껴집니다. 90도가 아니라 1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디스턴스랑 스프레드랑 사이즈는 한 이 정도로 하니까 알맞는 것 같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리본이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도 이동하고 위치 잘 맞춘 다음에 엔터 하겠습니다. 리본을 옆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레이어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J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본이 하나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T 하겠습니다. 컨트롤 T는 에디트 메뉴에 프리 트랜스폼 누른 것과 같지요. 이동하기 위해서 이미지 안쪽에 마우스 갖다 대고 옆으로 이동하는데요. 수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Shift 눌러주시면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엔터하고 색상은 다른 색상이죠. 그래서 레이어에 있는 이 작은 그림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66cc99 입력합니다. 레이어 패널을 조금 더 길게 보고자 위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패널이 길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경계선을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바뀝니다. 클릭해서 위쪽으로 드래그 해도 되고요. 아예 프로퍼티스 패널은 안 봐도 괜찮아요 한다면 프로퍼티스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더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길쭉하게 현재 커스텀 쉐이프 툴이고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목록 버튼 누르고요. 오브젝트 그룹에 보니 바로 아래쪽에 보이네요. 이 부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에 알맞은 위치에 드래그하고 지시사항대로 해보겠습니다. 지시사항에서는 먼저 색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색상 지정할 때는 모양 레이어인 경우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죠. C 4개 33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베블 앤 엠보스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여백을 더블 클릭, 베블 앤 엠보스를 클릭하면 출력 형태랑 비슷한지 보는데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문자 효과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작업 공간에 클릭,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한번 클릭해주면 문자 입력하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시사항대로 타입 뉴 로먼체 찾기 위해서 위쪽에 보면 이렇게 글꼴을 선택할 수 있죠. 타입 뉴 로먼 선택할 수 있으면 바로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문 글꼴이라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구분선 보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영문 글꼴이고 타임 T로 시작하니까 마우스를 많이 내려가서 타입 뉴 로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레귤러 맞고 60포인트니까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60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여백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클릭하실 때 여기 글씨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야 그라디언트 오브레이에 대한 옵션이 잘 보입니다. 색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색상을 클릭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이 떴는데요. 주어진 색상 33FF00이라는 것은 왼쪽 아래쪽에 있는 표식을 더블 클릭하시고 입력하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 표식을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식들을 컬러 스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
주어진 색상 FF33 FF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엔터하고요. 그라디언트 방향 잘 봐야 되겠죠? 녹색에서부터 핑크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점 있는 부분, 맨 가운데 있는 점 있죠? 이걸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시작으로 봐서 그라디언트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구나 해서 위쪽으로 올려 보내시면 되세요. 지금 90도인데 알맞죠? 스트로크 선택하기 위해서 이 부분 눌렀고요. 사이즈는 3픽셀이고 아래쪽에 컬러 부분을 클릭하고 660066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아웃사이드 잡으시는 게 출력 형태랑 알맞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인사이드를 잡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었던 글자 색상이 테두리에 가려져서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 되죠. 센터도 그리 알맞지는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로 잡는 것이 포토샵 시험 보실 때는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엔터 하고요. 문제를 다 풀었으니 컨트롤 S 해서 PSD로 업데이트 되도록 한번 저장을 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큰 이미지가 400에 500의 큰 이미지가 본인 눈에 잘 보일 때, 지금 이럴 때 저장하는 겁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누릅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 안에 저장하는 거고요. 파일 형식 클릭하셔서 JPG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JPG 옵션에서는 퀄리티가 8에서부터 12 정도이면 알맞으니 그대로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제 PSD 파일로 저장할 건데 파일 규격을 이렇게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40에 50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있는 0을 하나 지우겠습니다. 40에 50 숫자 잘 보시고요. 픽셀 72픽셀/인치 맞는지 확실하게 보신 다음에 OK 버튼 누릅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작은 그림이 본인 눈에 보일 때 그때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르시면 현재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그림으로 PSD 파일로 업데이트돼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하고 답안 파일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축키 새로 만들기 컨트롤 N 누르시면 되겠죠. 1번 문제랑 파일 규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문제 풀었을 테니 리젠트 최근에 사용한 파일을 선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픽셀 맞는지 보고 아트보드 선택 없고 72픽셀/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인 거 아시고 그 다음에 400에 500도 맞구나 다 알고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아무리 최근에 사용한 걸 선택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걸 눌렀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번 문제에 대해서 파일, 소스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소스 파일은 이미지 폴더 안에 있죠. 더블 클릭하고 234 필요하네요. 그래서 234 선택해서 열겠습니다. 어떤 소스 파일 하나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선택하시면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jpg 선택해보니 모든 그림이 필요한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하고요.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은 파일이 있는데 그곳에 붙여넣기 위해서 Ctrl V 눌렀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액자 제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2급-2.jpg 열었잖아요. 자, 그리고 레이어 이름 좀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 이 파일은 2.jpg라서 2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유 변형하기 위해서 Ctrl T 누르고 지금 보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트 90도 카운터 클럭 와이즈를 누르시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을 한 거고요. 혹시라도 이게 조금 불편해요 하신다면은 마우스를 여기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할 때 Shift를 함께 잡아주시면 스냅이 걸려서 45도 각도로 잘 회전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위치로도 드래그 하고요. 알맞게 배치하고 나서 엔터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액자 제작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두 번째 제시사항. 그래서 레이어가 하나 필요합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J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나타났잖아요. 여기다가는 액자 제작할 거라서 액자라고 입력하고 필터도 만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필터는 스테인드 글래스잖아요. 만약에 정경색을 제가 어떤 색을 이렇게 적용을 한 상태에서 필터 갤러리 누르고 그 다음 스테인드 글래스를 선택하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정경색에 대한 색상을 따른 거죠. 취소할게요. 이 부분에서는 검정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 흰색이 정경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위쪽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정경색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필터 갤러리 클릭해서 스테인드 글래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액자 부분에서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방법은 먼저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사각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선택하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눈금자가 안 보인다 하시면 뷰 메뉴에서 룰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이렇게 룰러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보일 때 그 룰러에서 눈금자에서부터 작업 영역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거죠. 시험장 가실 때 자를 가지고 가서 이 선이 어느 지점 정도를 지나가는지 이렇게 그어 보시면 됩니다. 50보다 좀 더 많게 지나가네요. 아니군요. 여기 50 정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50 정도에 지나가고 450 정도 지나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350 정도에 지나가고요. 그래서 여기 눈금자에서부터 350 지점까지 마우스로 놓치고 만약에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다가 이만큼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무브 툴 선택되고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안내선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450 지점이고요. 안쪽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렉탱글 마키 툴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길게 눌러져서 일립스나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네모 모양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드래그를 하실 때 여기 교차하는 지점서부터 아래쪽에 있는 교차 지점까지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그 전에 먼저 패드가 0인지 보셨어야 됩니다. 패드에 어떤 수치가 있으면 가장자리가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포토샵 시험 보실 때는 알맞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모퉁이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래서 저런 둥글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택 영역을 수정하는 건데요. 셀렉트 눌러서 모디파이 수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스무스를 선택합니다. 한글판에서는 매끄럽게인 거고요. 이 정도의 둥글기는 10픽셀 정도 하시면 맞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안쪽에 있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키보드에서 델리트 키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이 이렇게 잘 지워졌고 안쪽에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깨끗한 이미지, 원본 이미지가 비춰져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아직도 이렇게 선이 깜빡깜빡 하고 있을 때 스트로크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이 지시사항입니다. 에디트 메뉴 누르고 스트로크 누릅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위스는 5픽셀 맞고요. 컬러는 이 부분 선택하고 지시사항대로 333399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그럼 이렇게 선이 잘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할 때는 점선도 필요 없고 안내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울게요. 점선 지우는 방법은 선택 영역을 없애는 방법인 거죠.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D 눌러도 되겠고요. 그 다음 안내선도 필요 없어서 없애버릴게요. 방법은 뷰 메뉴 누르시고 안내선을 보이지 않게 하려면 쇼 눌러서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안내선을 영어로 가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가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을 다시 선택하면 표시가 되니까 잘못 뭔가 지정된 게 있으면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릅니다. 저장할 때 위치는 GTK 폴더여야 하죠. GTK 폴더가 이렇게 끝에 보여야 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맨 마지막에 문제가 현재 2번 문제 푸니까 2라고 고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작업 도중에 저장하실 때는 지금처럼 PSD로 저장해야지 포토샵에서 이렇게 레이어가 구분된 상태로 계속해서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급 다시 3.jpg가 필요하죠. 저는 2.jpg는 필요 없어서 닫을 거고요. 이 3.jpg를 보겠습니다. 필요한 영역만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Alt키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되고 마우스 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됩니다. 그래서 약간 확대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택할 건데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의 모드는 렉탱글로 바꾸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잘 선택이 되었네요. 아래쪽에 좀 지글지글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거의 좀 직선 느낌으로 가면 되니까 올가미 도구, 라쏘 도구 길게 눌러서 폴리건을 라쏘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울퉁불퉁한 부분. 그래서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는 두 번째 있는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필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고 둥근 부분은 약간은 촘촘하게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쪽에 보니까 이만큼은 뚫려져 있네요. 뚫려져 있지 않네요. 되돌리기 할게요. 되돌리기 할 건데 되돌리기 할 때는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뚫리게 하고 이렇게 처음 시작한 지점을 클릭하면 좋은데요. 지금 잘 찾기가 힘들다면 그냥 엔터 하시면 처음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더 수정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선택하고 엔터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선택이 많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키보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택해주면 빠지겠죠? 그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금 더 작게 수정하고 위치로 올린 다음에 약간의 회전이 필요한 거죠.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마우스 옮기면 둥근 화살표 모양, 이때 살짝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크기랑 위치 잘 맞추고 엔터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3.jpg였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이름 3이라고 바꿔 놓았고요.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죠? 그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야겠죠? 화면을 약간 확대하고 퀵 셀렉션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 선택했고 마우스 모양 조금 더 크게 변경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서 이렇게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선택이 잘 되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선택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 녹색 지정할 건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U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가 뜨죠. 메뉴로는 이미지 메뉴 누르고 어드저스트먼트, 그 다음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시면 되겠죠. 단축키 GTQ에 관한 단축키는 제가 이 영상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TQ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색상 보정할 때는 컬러라이즈 선택해 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녹색이니까 휴를 녹색 쪽으로 이동을 해 놓고요. 이렇게 그 다음 세츄레이션 값을 올려서 조금 더 녹색이 되게 만들고요. 너무 밝은 느낌이 든다 하시면 라이트니스를 약간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은 해제할게요. 선택 영역이 있어도 별 상관은 없지만요. 단축키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 영역 해제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그러면 그림자가 지정이 되었죠? 그림자의 각도는 120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출력 형태 보면서 각도를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이미지 보겠습니다. 4.jpg는 접시 모양만 필요합니다. 배경색이랑 접시색이랑 아주 다르게 생겼네요. 이럴 때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하시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해제해야 되겠죠?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하고 지금 여기 보면 더하기 모양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빼고 싶잖아요. 영역을. 그래서 Alt키 누르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빼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 모양이 되었을 때 필요 없는 부분을 클릭하든지 살짝씩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이 잘 되었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에서 원형으로 선택할 때는 혹시라도 배경색하고 너무 흡사하다 할 때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이렇게 여기까지만 걷고요. 그 다음 위쪽에 눈금자를 끌어서 안내선을 이 부분까지만 긋고 그 다음에 렉탱글 마키 툴 말고요. 길게 눌러서 일립스 마키 툴로 바꾸고 위쪽에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접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드래그하면 잘 선택할 수도 있겠죠. 접시가 너무나 큽니다. 지금 이거는 4.jpg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에디터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 아시죠? 자, 그러면 크기를 좀 더 줄일게요. 그리고 위치로 배치도 하고 잘 맞추고 엔터 하겠습니다. 4.jpg에 대해서는 이너 섀도우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 알맞게 되었나 보니 뭐 괜찮습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문자 효과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자극 공간을 클릭. 내용 입력합니다. 천연조미료 입력하고 엔터에서 줄 바꾸면서 만드는 법 입력했고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면 입력하는 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지시사항대로 바탕 위쪽에 옵션에 보면 이렇게 그 다음 바탕 글씨는 이렇게 생겼죠. BATANG 40포인트 40 입력하고 엔터 하고요. 색상은 여기 컬러 부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006666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픽셀 사이즈는 2픽셀이고 컬러는 이 부분 누르시면 되는 거고 CC FF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스트로크 넣으실 때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시험장 갔을 때에는 인사이드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사이드가 맞는지 확실하게 보셔야 합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글씨가 이렇게 둥글게 변형이 되었잖아요. 현재 타입 도구인 상태고 위쪽에 옵션에 보면 T라고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워 텍스트 아이콘이니까 클릭해서 저렇게 둥글게 만드는 것은 벌G 선택했더니 맞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인가 눌러볼게요. 네, 가운데 정렬을 해야 좀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컨트롤 T에서 위치는 좀 더 알맞게 맞추겠습니다. 액자에서 드랍 섀도우 빼먹었네요. 액자 레이어 빈 곳 더블 클릭해서 드랍 섀도우 선택하고 OK 버튼 누릅니다. 빠뜨린 거 없이 잘 되셨으면 저장 먼저 하시고요. 컨트롤 S 눌렀습니다. 이제 JPG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누릅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있을 때 이때 JPG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 형식 클릭하고 JPG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GTQ라는 거 아시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PSD로 저장해야 하잖아요. 파일 크기 줄여야 하니까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합니다. 앞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저는 0을 하나 지우니 아래쪽이 50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40에 50 숫자 알맞게 지정된 거 보시고 단위가 픽셀 72픽셀 per 인치라는 거 알고 OK 버튼 누릅니다. 이렇게 작은 그림 있죠? 이렇게 작은 그림일 때 저장하셔야 되세요. PSD는 지금 현재 계속 PSD로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파일 메뉴 눌러서 세이브만 누르시면 PSD로 작은 그림으로 저장이 된 거겠죠? 한 번은 먼저 파일 규격 만들어야 되니까 600에 400 픽셀로 포토샵에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뉴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떴잖아요. 단위가 픽셀 맞는지 보시고요. 혹시 아니라면은 클릭해서 이렇게 센티미터나 다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해서 픽셀로 바꾸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는 게 조금 좀 혼동된다 하시면 위쪽에 웹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단위가 픽셀이고 레졸루션은 72 픽셀 per 인치고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이렇게 무난하게 잘 잡힙니다. 그리고 아트보드는 GTQ 시험 볼 때는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가 600이 400이니까 위스에다가 600, 하이트에다가 400. 지금 이렇게 세팅하는 거 잘 하셔야지 이거 잘못돼 있으면 작업 한참 진행한 후에 수정하려고 하면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선택하고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1번 문제는 배경색 지정하는 거죠. 배경색 지정하는 방법은 에디트 메뉴 누르시고 필 누릅니다. 그리고 컨텐츠 중에서 컬러를 선택하면 컬러 피커 대화 상자가 뜨고 제시된 색상 339933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혹시라도 블렌딩이 노멀이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녹색 계열로 잘 칠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여기 보이는 위쪽에 보이는 이 색상이 포그라운드 정경색이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 339933 입력하면 이렇게 정경색이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정경색 채우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Alt키 Alt키 누른 상태에서 델리트 누르시면 또 녹색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소스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하면 있죠. 필요한 파일은 5678이니까 다 열어놓고 해보겠습니다. 5.jpg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8.jpg 선택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선택되죠. 열기 버튼 누릅니다. 한 개씩 열어서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시험장 가서는 너무 많은 파일을 열어놓으면 혹시라도 컴퓨터 다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jpg 보겠습니다. 모든 그림이 필요하네요.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 언타이틀, 아직 저장하지 않은 파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 많이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캔버스 크기랑 거의 딱 맞게 맞추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5.jpg에 대해서는 필터 적용해야 하죠. 필터 메뉴 클릭하고 필터 갤러리 클릭하고 텍스처라이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5.jpg 였어서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5라고 바꿔 놨고요. 저장 먼저 하고 해볼게요.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릅니다. 아래쪽에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3번이라서 3이라고 수정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작업 도중에는 이렇게 PSD로 저장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마스크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 아래쪽에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의 동그라미 모양이 보입니다.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인데요. 클릭하시면 위쪽에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가 나타납니다. 하얀색 마스크는 가리는 거잖아요. 흰색은 앞에 있는 이 이미지를 가리지 못해서 이렇게 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 부분 있죠? 여기는 가려져서 아래쪽에 있는 배경색이 일어나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도구로 저렇게 검정을 칠해주면 됩니다. 도구는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요. 위쪽에서 저는 검정 흰색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라서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다른 게 선택돼 있다 그러면 목록 버튼을 눌러서 영문판에서는 이 부분이 베이직으로 보일 거고요. 꺽쇠 모양 이렇게 숨겨져 있다면 펼치고 그럼 세 번째 있는 검정 흰색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 옵션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리니어가 선택돼 있어야 하고요. 모드는 노멀이어야 하고 오파시티는 100%인 이 상황에서 드래그를 하실 건데요. 이미지 상태를 보면은 이쪽 부분은 안 보이죠, 이미지가.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을 검정을 칠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희미한 경계가 있는 이런 부분은 회색이고, 그리고 잘 보이는 부분은 흰색이고, 저는 지금 그라디언트가 검정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 보여야 되는 한 이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되돌리기 잠깐 했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어떤 분이 이상해요 하는 분이 계세요. 알고 봤더니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지 썸네일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칠을 해버리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되겠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jpg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볼게요. 퀵 셀렉션 도구로 해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도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필요한 영역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죠. 드래그를 너무 한참 길게 하지 말고요. 적당하게 끊어가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경색이 좀 뿌연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잘 선택은 되어지네요. 불필요하게 잘못 선택된 부분 있죠? 이런 거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다시 영역을 제거했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마우스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이 여기 바깥 지역을 이렇게 침범하지 않도록 그 안쪽에서 드래그를 하셔야겠지요. 마우스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다면은 왼쪽 대괄호 누르거나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마우스 크기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 같은 경우는 마우스 크기를 왼쪽 대괄호 눌러서 줄여서 클릭을 하시는 게 선택이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선택된 걸로 만족하고 이제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 됩니다.
위치 배치할 때는 어느 정도 맞춰 놓고요. 그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 크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글씨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배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6.jpg였고요. 6.jpg에 대해서는 베블 앤 엠보스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고 베블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적당하니까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7.jpg 선택했고 7.jpg에서 필요한 부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옵션을 렉탱글인 상태에서 드래그 했고요. 아래쪽에 저작권 관련 문구가 있어서 그런지 좀 선택이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로 바꿔서 필요 없는 부분을 Alt키 눌러서 이렇게 제거를 했고, 잘 선택이 되지 않는 부분은 라쏘 도구 선택해서 필요 없는 지역은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필요 없는 지역 선택 해제했습니다. 아래쪽 부분 이만큼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쏘 도구인데 그대로 드래그해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면 되세요. 라쏘 도구는 배경색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드래그 하시는 하는 거죠. 이쪽 지역은 약간만 더 선택을 해볼게요. 퀵 셀렉션 도구를 선택하고 마우스 크기 약간 크게 키워서 이렇게 살짝씩 안쪽에서 클릭해서 조금 더 추가되도록. 네, 이 정도로 선택하면 괜찮은데요.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수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털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시겠습니다. 현재 7.jpg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글씨 쓰는 부분 있죠? 이런 글씨 쓰는 부분은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글씨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에 대한 위치를 약간씩은 수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7.jpg에 대해서는 드랍 섀도우니까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 선택하고 각도는 120도 하신 다음 OK 하겠습니다. 8.jpg 선택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영역만 선택할 건데요. 퀵 셀렉션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하면 네, 이 부분이 잘 선택되었네요. 이런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일 때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드래그하면 추가가 돼서 잘 선택되어집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고 퀵 셀렉션 도구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시험장 가서 CC 버전인데 약간 더 버전이 예전 버전인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퀵 셀렉션 도구로 하면 됩니다. 네, 복사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T 해서 위치로 하겠습니다. 8.jpg였고요. 8.jpg는 드랍 섀도우 쉐이프 그려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도구 선택하고 위쪽에 옵션에서는 맨 왼쪽에 쉐이프여야 합니다. 필은 아무 색이나 있어도 별 상관없겠고 스트로크는 빨간 빗금이어야 하고 오른쪽에 목록 버튼 누르고요. 저렇게 생긴 모양은 웹에 보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색상 적용할 때는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하죠.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33CCFF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6개 이거는 검정색인데요.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검정을 채워주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 OK 버튼 누르고요. 그라디언트 방향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만큼을 하나의 사각형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쪽이 하늘색이고 검정색이죠. 그래서 하늘색에서 검정색으로 가는 이런 방향이면 됩니다. 해서 여기 바늘을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이 부분은 0도가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아우트 그로를 클릭해서 아우트 그로 이렇게 좀 번쩍거리는 효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서 약간만 줄여볼게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약간 회전해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쉐이프로 그린 상태라서 바운딩 박스가 보여서 회전은 가능하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회전, 그리고 크기 줄이는 거는 가능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드래그를 하면은 안 돼요. 위치를 옮기려고 드래그를 하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위치 수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똑같은 모양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J 누릅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도 하고 크기도 줄이고, 방향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해서 방향 바꿔 놓겠습니다. 위치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양은 그라디언트 방향이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늘을 반대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이 부분은 180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쉐이프 그려보겠습니다. 위쪽에 목록 버튼 눌러서 똑같이 생긴 모양을 찾아야겠는데 웹 그룹에 보이네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작업 공간에 드래그하고 지시사항은 색상 지정해야 되니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 CC00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하고 알맞은지 보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크기도 수정하겠습니다. 글씨에 관련된 거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셔야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작성해 볼게요. 맨 밑에다가 마우스 클릭해서 자연의 맛 입력합니다. 내용 입력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한번 클릭했고요.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왼쪽 정렬 바꿔 놓을게요. 지시사항은 위에 이쪽 부분 보고 하시면 되겠죠? 바탕, 지금 현재 저는 바탕이어서 그대로 두면 되고, 글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40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CC 99 CC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건강한 밥상이라는 뒤쪽 글씨만 블록 지정하고 크기는 30포인트,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해서 66 CC 66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면 그림자가 나타났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사이즈는 2, 아래쪽에 컬러 클릭해서 333333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글씨 배치하고 보니까 이미지가 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해당되는 이미지 클릭해서 컨트롤 T 한 상태에서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해보겠습니다. 현재 타입 도구니까 작업 공간에 클릭하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제가 아래쪽에 했었는데 이렇게 메뉴로 배치를 올렸고요.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옵션 바에서 에이리얼 선택하고
볼드, 크기는 4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 색상 변경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주어진 색상은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33990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6개는 흰색이네요.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F6개 지정되도록 하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또 OK 버튼 누르고요. 드랍 섀도우 지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클릭하고 스트로크 지정하기 위해서 드랍 섀도우는 아니죠. 자,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아래쪽 걸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위쪽에 스트로크를 클릭하고요. 스트로크에 대한 크기는 3픽셀, 아래쪽에 컬러를 클릭해서 0033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방향을 봐야 되는데요. 녹색에서부터 흰색으로 지정되고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을 해서 녹색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제가 앵글을 이쪽으로 돌린 적 있었잖아요. 이 앵글은 다시 반대로 가면 이 부분은 0도가 되겠습니다. 입력하고 OK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효과를 지정해야 되겠죠? 위쪽에 보면 T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크리에이트 워 텍스트 클릭하겠습니다. 스타일 선택하셔가지고 아크 선택하면 알맞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 이동 도구 선택해서 좀 더 알맞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글씨 배치하고 보니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위치도 조금 변경하는 게 좋겠습니다. 6.jpg 이미지 선택하고 컨트롤 T에서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위쪽에 쓴 글씨에 대해서 밴딩을 약간 더 둥글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쪽에 크리에이트 워 텍스트 클릭해서 밴딩을 70 정도 지정했습니다. 더하기 70,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요. 위쪽에 쓴 글씨 슈퍼푸드라는 글씨에 대한 그라디언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출력 형태랑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시고요. 우리 그라디언트 지금 일반적으로 한 거는 사각형으로 봐서 여기 왼쪽 부분 있죠? 이만큼 절반 정도는 로케이션이 50%라서 그런데요. 여기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 절반 정도는 녹색이 지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있죠? 이 오른쪽은 흰색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큰 사각형으로 생각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녹색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지정된 모습이죠. 근데 우리 출력 형태는 다르잖아요. 저렇게 바꾸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현재 무브 도구고요. 제가 이렇게 그라디언트 적용된 상황을 이쪽에 오른쪽 부분에 드래그를 왼쪽 부분에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색상이 똑같이 고정이 되어 있죠. 그라디언트 녹색에서 흰색에 가는 그 색상이 고정이 되어 있죠. 또 이쪽에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똑같은 색상이 현재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레이어의 색상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옵션을 이제 풀어줄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 보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볼 옵션은 Align with Layer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레이어의 정렬이라는 뜻인데 레이어에 그대로 색상이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녹색에서 흰색까지 가는 그 색상이 변하지 않고 어느 위치로 이동해도 항상 똑같이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를 옵션을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옵션 해제했더니 우리 출력 형태랑 색상 비슷해졌죠. 이거랑 똑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제를 한 상태에 Align with Layer, 레이어의 정렬 이 부분을 선택 해제했어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레이어 이미지가 이만하잖아요. 현재 이만한 레이어에서 왼쪽에 있는 절반 정도를 녹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절반 있죠? 이 부분은 흰색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그라디언트 오브레이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표식 하나를 클릭하면 여기 가운데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이 부분 클릭하면 로케이션이 50, 그래서 50 정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무브 도구인데 이걸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면 그라디언트 생김새가 전부 녹색으로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갖고 가면 이 부분이 거의 흰색으로 보여지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레이어 전체를 보시고 이쪽 부분은 녹색, 이쪽 부분은 흰색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운데쯤에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은 녹색에서부터 흰색이 조금씩 섞어진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배치를 가운데쯤에 하니까 이런 색상이 보였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지정하지 않았던 옵션 뭐냐 하면 Align with Layer 이 부분을 선택을 해제했던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에서 Align with 레이어의 정렬이라는 그 옵션을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될 위치를 고정하거나 고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라디언트 적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22년 1월 B형 문제 풀고 있는데 22년 1월 A형에서도 같은 것이 나오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다 풀었고요.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했고 PSD로 저장한 거죠. 지금까지 한 작업을 이제 JP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JPG는 파일 규격 이렇게 600에 400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눈에 이렇게 600에 400 큰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큰 그림이 보이는 이 상태에서 파일 메뉴 누르고 Save As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는 GTQ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 클릭해서 JPG를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OK 버튼 누르고요. 다음에는 PSD로 저장할 건데 PSD는 파일 규격을 줄여야 하잖아요. 해서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0 하나를 지우면 60에 40으로 크기가 잘 바뀌었죠? 앞쪽에 연결고리가 있어서 픽셀 단위인 거 아시고 레졸루션은 72 픽셀 포인트라는 거 알고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작은 그림일 때 그때 PSD로 저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세이브만 누르면 되는 거죠. 컨트롤 S 누르든지 현재 계속 PSD 파일로 저장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업데이트 돼서 저장될 수 있도록 컨트롤 S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PSD 파일 크기 줄인 것을 저장하는 것은요. 4번 문제입니다. 포토샵에서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누르겠습니다. 새 도큐먼트 대화 상자 나타났고요. 단위 픽셀 맞는지 보셔야 하고 72 픽셀 포인트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맞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규격 600에 400 입력합니다. 아래쪽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요. 문서가 나타났고 파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파일은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필요한 파일 9.jpg부터 필요한데요. 한 3개 정도만 먼저 열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9.jpg 선택하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아서 이 부분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위쪽으로도 이동하고 배치한 다음에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9.jpg라서 9라고 입력해 놓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상관없죠.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 클릭. 포스트 엣지 찾아야 되는데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목록을 눌러서 P로 시작하니까 포스트 엣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0.jpg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로 해보겠습니다. 잘 선택이 되었고 복사하고 답안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Ctrl T 누른 상태에서 크기 조금 줄이고 위치로 배치합니다.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클릭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저는 지금 이미지 폴더 선택되어 있는데 이러면 안되고 GTQ 폴더를 선택해야겠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은 PSD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작업 도중에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빼기 문제 번호로 하시면 되겠죠. 현재 4번이라서 4라고 입력했고요. 방금 작업한 것은 10.jpg라서 1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10.jpg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 되므로 레이어의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우트 그로우 선택해주고 출력 형태와 느낌이 비슷한지 보고요. 베블 앤 엠보스 선택합니다. 베블 앤 엠보스 선택했는데 출력 형태와 비슷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N 벨벳이고 사이즈는 2, 소프트는 1 이 정도 느낌으로 작업했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11.jpg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건데 여기 바깥이 다 검정색이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바깥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 영역 반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퀵 셀렉션 도구를 길게 눌러서 세 번째 있는 매직 원더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 위쪽에 보면은 contiguous라고 한글판에서는 인접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contiguous의 선택이 해제되어 있죠. 인접한 곳 말고 이렇게 색상 경계가 일어나고 그 다음 지역 있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선택 가능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선택을 해제해 놓으면. 인접을 contiguous를 선택을 해 놓으면 이렇게 색상 경계가 들어가는 부분 제외하고 인접한 지역만 선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택 해제하고 선택하시는 것이 작업 공간을 클릭하시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그러면 검정을 선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으니까 선택 영역 반전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 보시면은 네 번째에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선택 영역을 반전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안쪽의 것들이 다 선택된 거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앞쪽에 좀 선택이 덜 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은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누르고 있고요. 눌렀고 필요한 부분 이렇게 클릭. 선택이 잘 되었으면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해서 복사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Ctrl T 해서 자유 변형 Ctrl T 해서 크기 줄이고 위치로 배치하겠습니다.
좌우로 반전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홀리젠털 누릅니다. 좌우로 뒤집기를 한 거죠.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방금 11.jpg였고 11.jpg는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선택해 줍니다. 드랍 섀도우에 대한 방향은 120도가 알맞겠습니다. 12.jpg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12.jpg 이미지 폴더 더블 클릭해야 하고요. 12랑 13 둘 다 선택해서 열겠습니다. 12.jpg 선택해 보니까 필요한 거는 여기 모양 안에 이미지를 넣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이 그림을 모두 선택하면 되겠죠.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12.jpg여서 레이어 이름을 이렇게 12라고 고쳤고요. 텍스처화 필터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 클릭, 필터 갤러리 클릭, 텍스처화는 텍스처 그룹에 보면 맨 마지막에 텍스처라이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크기는 이렇게 작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일단 배치해 놓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13.jpg 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은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없는 포토샵 CC 버전도 있잖아요.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퀵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하고 필요한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크기는 조금 작게 줄인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위쪽에 불필요하게 이렇게 선택이 된 부분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영역이 빠지겠습니다. 네, 선택이 잘 되는 것 같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고 컨트롤 T 해서 크기 조금 더 줄이고 배치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젠털 해서 방향도 바꾸고요. 방금 13.jpg였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 이너 섀도우 선택해주고 출력 형태랑 비슷하니까 이 정도 수치를 적용했고요.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레이어 패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래쪽 레이어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7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아래쪽 레이어가 조금 비치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고요. 위쪽에서는 옵션 잘 봐야 합니다. 쉐이프에 필은 없고 스트로크 휠은 어떤 색이든 상관없고 스트로크는 빨간 빗금이어야 합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 모양 나타내는 부분 있죠? 클릭하고 먼저 여기 가운데 있는 것부터 하기 위해서 레거시 쉐이프 앤 몰 선택,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 선택. 저렇게 생긴 모양은 오너먼트스에 보면 있습니다. 이 부분 더블 클릭하고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출력 형태랑 비슷한 크기로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양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을 여기 위쪽 보고 하시면 되겠죠. 색상은 CC 저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 레이어 썸레일을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모양에 대한 색상 변경하는 방법, 레이어 썸레일을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이 부분 필에 대해서 클릭하고 옆에 색상 피크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이너 그로우 선택을 하고요. 이너 그로우에 대한 수치는 이러합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비슷하다는 거죠. 오파시티 적용은 이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파시티 있지만 여기서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적용을 해도 레이어에 이렇게 불투명한 효과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는 이너 그로우만 선택한 거고 오케이 합니다.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반드시 GTQ 시험 2급 시험에서는 오파시티를 레이어 패널에서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는 불투명한 효과를 주게 됩니다. 방금 이 모양은 보니까 위아래로 뒤집혀 있네요. 마우스 컨트롤 T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털 누릅니다. 그 다음 엔터 한번 해주고 컨트롤 T 해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면 되겠죠. 다음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거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저렇게 생긴 모양은 오누먼투스에 바로 보이네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지그재그라고 되어 있는 더블 클릭하고 출력 형태처럼 아래쪽에 쭉 드래그해서 그려 넣습니다. 지시사항은 F6개인데 색상 정하는 거니까 모양 레이어로 그렸잖아요. 이 부분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F6개는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F6개가 잘 잡히죠. OK 버튼 누릅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려고 여기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하고요. 드랍 섀도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고 불투명도 60%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100% 아니라 6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모양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모양은 오너먼트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너먼트스에 있는 똑같이 생긴 모양을 더블 클릭하고 아래쪽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지시사항대로 일단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로크에 대한 거 지정해야 되니까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3픽셀 맞고 아래쪽에 컬러를 클릭하고 FFCC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이너 섀도우 선택하고요. 네, 알맞게 지정되었으니 OK 하겠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러서 조금 회전하고 위치도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이 모양만큼만 잘려져서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림이 이 모양보다 레이어가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2.jpg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쪽 레이어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픽셀 정보가 있는 만큼 여기 있는 이 그림만큼만 위쪽에 있는 그림이 잘려져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양의 위치를 아래쪽에 있는 모양을 컨트롤 T 해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요. 위쪽에 있는 12.jpg 있는 음식 사진 그림 있죠? 이것도 컨트롤 T 눌러서 출력 형태처럼 좀 더 알맞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요가 해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해야겠고요. 작업 공간에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레이어 쪽을 한번 클릭해서 입력되는 거 마무리했고, 지시사항대로 에이리얼 선택하기 위해서 위쪽 옵션 바에 보시면 되겠죠. 에이리얼 선택하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휠 내려가서 여기 구분선 보이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에이리얼 있으니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레귤러 맞고 그 다음에 48포인트 적용하고 48 입력하고 엔터 했습니다. 색상은 흰색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클릭하고, 흰색은 왼쪽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F6개가 적용되도록 하고 OK 버튼 누릅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 아래쪽에 드랍 섀도우를 선택해주고, 스트로크 적용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클릭했고요. 3픽셀 입력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컬러 부분 클릭해서 660033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글자가 휘어 있잖아요. 현재 타입 도구가 선택되어 있을 때 위쪽에 옵션 바에 보면 이렇게 T라고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저렇게 생긴 휘는 모양은 플래그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휘는 것이 반대쪽으로 휘어야 되니까 더하기 5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글씨가 커 보이네요. 위쪽에 72포인트도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현재 타입 도구고 안쪽에서 블록을 지정을 해서 72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알맞게 배치하겠습니다. 다음 텍스트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자급 공간을 클릭하고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도둠 글씨는 이렇게 DOTUM 30포인트,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빈 여백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하고요. 색상 변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흰색 적용하려고 왼쪽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F6개가 적용된 거 보고 OK.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F CC00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스트로크 선택하고요. 2픽셀 아래쪽에 컬러 선택해서 6개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방향 보니까 흰색에서부터 노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흰색 이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흰색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바늘을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직각으로 올라가는 거는 90도 하시면 알맞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잘 안 보여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를 선택을 해보고, 앞에 문제 풀 때 얼라인 위드 레이어를 선택 해제한 적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노란색만 잘 보이네요. 선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 정렬한다는 건데 이렇게 선택을 넣어야 내가 지정한 색상이 이 텍스트가 이 레이어의 어느 위치에 있든 고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OK 버튼 누릅니다. 글씨 왜곡되어 있는 거 보입니다. 느낌표 입력하기 위해서 주변에 클릭해서 느낌표 입력 먼저 해주고, 현재 타입 도구인 상태니까 위쪽에 T를 누를 수 있겠죠. 크리에이트 워크 텍스트 아이콘인데요. 클릭하고 아크 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를게요. 컨트롤 T에서 위치 잘 맞추시도록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하기 위해서 클릭,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지시사항 궁서는 글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UNGSUH, 그리고 20포인트 0 6개이면
검정색이죠? 위쪽에 컬러 부분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6개가 잘 잡힙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빈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아우터그로 선택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봐서 비슷한지 보는데요. 출력 형태 보니까 약간의 노란색 빛이 드는 느낌인데요. 색상을 조금 변경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클릭해서 노란색 쪽으로 선택하고, 너무 많은 노랑 말고요. 좀 연한 노랑을 선택하고 OK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T 해서 위치 잘 맞추고, 다른 것도 이제 다 했으니까 위치 더 잘 알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다 되었으니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현재 PSD로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컨트롤 S 하면 그대로 업데이트 돼서 이 많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PSD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PSD는 600에 400 크기, 현재 보이는 이 크기, 이렇게 큰 그림일 때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누릅니다. 저장하는 폴더 GTQ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JPG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JPG 선택하시면 무난합니다. 아래쪽에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옵션은 12로 되어 있는데 상관없고요. 8에서부터 12 정도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PSD 저장할 건데 이렇게 파일 크기를 줄여야 하잖아요. 이미지 메뉴 누르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앞쪽에 저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제되어 있다면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0을 하나 지우면 60에 40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황에서도 픽셀 단위 맞는지 보셔야 하고 72 픽셀 퍼 인치 맞는지 보고 OK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작아졌죠. 이 작은 그림으로 PSD 파일은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S 눌러서 PSD 파일이 업데이트 돼서 저장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